소수 세 자릿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아이들한테 소수 세 자릿수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의 생각을 적어봐. 이렇게 해서 문장으로 적어봐도 되고,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한번 가능한 형태를 모두 써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네모점, 네모, 네모, 네모. 그러니까 자연수 부분이 한 자리인 경우, 그 다음에 네모, 네모점, 네모, 네모, 네모. 그러니까 자연수 부분이 두 자리인 경우, 그 다음에 네모, 네모, 네모점, 네모, 네모, 네모. 지금 0에서 10칸이 모여서요, 0.01이 된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 모형 하나를 0.0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 모형을 10개로 쪼갠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10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형이었죠. 그렇다면은요, 이게 0.01, 이것을 10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인 이것은 0.001이 되겠죠? 이 하나가 0.001. 그러면 한 칸의 크기는 우리가 0.001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몇 칸을 이동했는지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칸이 모였으므로 0.001이 6개면은 0.006이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소수는 0.006. 그 다음에 이 수를 분수로 나타내면은 1000분의 6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갈 부분이요. 아이들이 이 소수 세 자릿수를 분수로 전환할 때 분모는 100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시작하면은요. 아이들이 도대체 왜 소수 세 자릿수가 분모가 1000인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소수 한 자릿수는 분모가 10, 소수 두 자릿수는 분모가 100, 소수 세 자릿수는 분모가 1000. 근데 이걸 공식처럼 암기하다 보니까요. 아까 제가 아이들이 소수는 그대로 잘 쓰는데 분수로 바꿀 때 굉장히 뭔가 스텝이 꼬이는 느낌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바로 이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크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암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왜 이 소수 세 자릿수가 분수로 바뀔 때 분모가 1000인지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형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1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형은요, 얘를 10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아이들이 10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니까 10분의 1이겠네? 이렇게 감을 바로 잡아요. 이 10개짜리가요, 과연 이 1000개에 몇 개 들어가느냐. 그럼 10개가 이 1000개 속에는 총 100번이 들어가잖아요. 100번. 100번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형 자체가요, 100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이 10개짜리는 이 1000개짜리에 100번 들어간다. 따라서 이 하나는 100분의 1이다. 그 다음에요. 이 하나는 그러면은 감이 잡히시죠? 아까 얘네가 1000개 모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하나는요. 이 1000개 안에 1000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10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하나가 1000분의 1이구나. 그래서 소수 세 자릿수가 1000분의 1이구나.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거겠죠?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수가 바뀌었을 때 역시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차이 자체는 동일합니다. 4에서 4.01이 됐어요. 즉 10칸이 모여서
0.01만큼이 커진 거기 때문에 한 칸의 크기는 0.001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표시한 부분까지 얼마가 늘어나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다면은요, 지금 이 위치한 곳이요, 0.009가 아니라요, 4에서 0.009만큼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0.009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4에서 0.009만큼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4.009라고 적어야겠죠. 제가요, 일부러 이렇게 한번 수를 만든 이유가요, 이거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짐작하시겠지만은요, 어떻게 많이 쓰냐면은요, 중간에 0을 항상 빼먹어요. 4.09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렇게 써놓고도 자기가 뭐가 틀린지 몰라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기가 4.01이에요. 맨 끝이 4.01인데 그 앞이 더 큰 수인 4.091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에 대한 감조차 없어요. 4.09가 4.0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없다는 것조차 인지 못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자릿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곳은 4.09가 아니라 4.009이다. 이게 감이 안 잡히는 친구들은요,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씩 적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 칸의 크기가 0.001만큼 늘어나니까 이곳은 4.001. 먼저 한 칸, 두 칸만이라도 적고 그 다음 구두로 말해도 돼요. 4.002, 4.003, 4.004, 4.005, 4.006, 4.007, 4.008, 4.009 이렇게. 그 다음에 역시 우리 조금 똘똘한 친구들은 이렇게 힘들게 안 세고 바로 이 4.01에서 바로 한 칸 전이잖아요. 4.01에서요. 바로 0.001을 빼버려요. 그래서 4.01에서 0.001만큼이 줄어드니까 4.009네. 이렇게 바로 계산이 가능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러한 좀 수의 체계, 수의 감각이 발달한 친구들이 원활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어설프게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크게 불을 꺼야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정석의 방법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아이들이 분수로 바꾸는 거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했죠. 그럴 때에는 자연수와 소수 부분으로 먼저 분리를 해준다. 그러니까 4와 역시 이것도 0.09가 아니에요. 0.009입니다. 이 0.009를 다시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9 아닙니다. 1000분의 9예요. 따라서 4와 1000분의 9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수 자체가요. 여러모로 아이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같아요. 0을 하나 빼먹는다. 그 다음에 분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역시 얘를 100분의 9로 쓴다. 이런 실수가 많기 때문에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특히나 조심해서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문제 상당히 어려워하는데요. 사실은 문제집에서 이런 수직선을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얘네들은 전부 같은 원리인데요. 아이들의 눈에는 이게 다 다른 문제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항상 몇만큼이 커졌는지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요, 0.067에서요, 0.077, 즉
이것도 10칸이 모여서요. 0.01만큼 늘어난 거예요. 다 위랑 동일하잖아요. 그럼 역시 이 한 칸의 크기도 0.001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몇 칸 이동했는지 가볼게요.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이동하면은요. 우리가 0.001이 세 칸, 즉 0.003만큼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0.067에서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여기에다가 표시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한 칸이 0.001이니까요. 따지고 보면은요. 이곳은요. 0.068이 되고요. 이곳은 0.069가 됩니다. 그러면 이곳은요. 0.070이 되는데 뒤에 0은 생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결국에요. 소수로 나타내면은요, 0.070이 아니라 0.07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제가 이곳에 표시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쓸 때 0을 생략해야 된다는 건 머릿속에 있으면서 막상 이렇게 문제에 적용할 때 항상 그거를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0.070이 맞지만 뒤에 0은 생략이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기할 때는 0.07이다. 그러면 얘는 바로 분수로 변환 가능하잖아요. 100분의 7.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에서도 많이 틀리는 게요. 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소수로 쓸 때요. 한 칸의 크기가 0.001. 소수 세 자릿수인데 얘는 소수 두 자릿잖아. 그러니까 맞게 써놓고도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소수 세 자릿수로 써야 되는데 소수 두 자릿수로 썼으니까 자기가 틀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지우고 다시 어떻게 쓰냐면 0.007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게 적고도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럴 경우에는 네가 앞에 수를 한번 따라가봐. 얘가 그럼 과연 0.007이 맞는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변칙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이 수직선을 따로 만들어 보았어요. 8.52에서요, 8.53이 됐잖아요. 결국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10칸이 모여서요, 0.01만큼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칸의 크기는 0.001이 되겠죠? 그러면 몇 칸만큼 이동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 0.001이 7개면은요, 0.007. 이곳이 0.007이 아니라 원래의 수 8.52에서 0.007만큼이 늘어난다. 따라서 이곳은 8.527 이렇게 되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실 때 뭔가 이상한 부분 없었나요? 제가 너무 쉽게 바로 8.527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 수직선 문제를 접하는 친구들은요, 이 8.52에서요, 0.007이 늘어나면은 바로 8.527 이렇게 나오는 친구가 물론 있겠지만은 좀 드물기는 합니다. 따라서 어렵지만은 하나씩 짚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칸은 8.521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8.522.
그 다음에 하나씩 짚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감이 잡혀요. 아, 그러면은 지금 어차피 앞쪽은 다 0이고 소수 셋째 자리만 7이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 소수 셋째 자리만 7이 써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감을 익히기 전에는 바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멀리 돌아가더라도 하나씩 꼭 짚어보면서 가야 한다.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은요. 그 다음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거꾸로 차는 친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어려워서인지요. 그렇게 거꾸로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소수 세 자릿수가 그만큼 까다롭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수를 다시 분수로 바꿔보면은, 자,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얘를 갈라준다. 8과 그 다음에 1000분의 527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과 1000분의 527